네이버 같은 데서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을 치시면 저희 그룹 채용 사이트로 접속이 되실 거고 URL은 recruit.iyenbe.com을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용 정보에서 채용 공고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중복 지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4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오시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아마 여기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홍익대, 이대, 연대, 서강대 학생분들한테는 버튼이 2개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2개 활성화가 된 것 중에 나는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클릭을 하시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식 지원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 등록해 주시고 본인의 거주지나 핸드폰, 이메일 번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 본인의 장단점을 각각 200자씩 써주시면 이게 캠퍼스 리크루팅의 지원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관들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뭐 지금 여러분들 강의 같은 거 들으시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좀 바꿀게요. 들리시죠? 네. 본인의 개인 스케줄, 그 다음에 강의 일정 같은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 1일차, 보통 이제 학교당 저희가 이틀을 나갑니다. 1일차에 볼 건지 2일차에 볼 건지,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회사를 보고 선택하기를 눌러주시면 접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시간대에 오셔서 면접 보고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혹은 개인 스케줄 소화하시면 돼요. 기다리실 필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 면접 보시기 뭐 최소 한 10분 이내, 뭐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면접 보시고 면접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개인 스케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신청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내에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각각 예를 들어 시간대별로 뭐 8명 이렇게 신청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나는 꼭 지정을 하고 싶다. 그 날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로그인 하셔가지고 접속하신 다음에 빨리 지원 접수하시면 여러분들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아마 응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지원서 접수 기간에 모든 시간대가 마감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청 대기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 신청 대기 등록을 누르시면 신청 대기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리고 지원 현황으로 이동을 하시면 신청 대기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캠퍼스 리크루팅 접수 기간 있죠. 4일 동안 접수 받거든요. 그 기간 내에 신청 대기 접수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저희가 면접을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면접관을 한 명 더 내보내든 아니면 시간대를 좀 더 편성을 하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면접을 응시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단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은 고르지 못하세요. 저희가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하루나 이틀 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정된 날짜와 시간에 면접 장소로 오시면 면접이 가능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접수 기간이 있죠. 그 접수 기간 내에는 지원서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정이 불가해요. 단지 본인이 접수했던 지원서를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워너비 패셔니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워너비 패셔니스타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저희가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캠퍼스 리크루팅을 저희도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모든 학교를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학교에 나가는데 그 외의 학교에서
하시는 분, 그 재학 중이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워너비 패셔니스타라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소위 스펙타파 오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냐면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고 딱 보시면 희망 회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희망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했을 때 정보가 바로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서류 접수가 아니에요. 회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기술을 하시고요. 여기다 말을 쓰시고 그에 따른 첨부 문서를 자유 형식으로 PDF나 PPT 형태로 해서 여기에 10MB로 해가지고 첨부를 하시면 서류 접수가 끝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두 가지만 보고 심사를 해서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통과하시는 분이나 워너비 패셔니스타를 통해 통과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1차 면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는 예를 들어 홍익대학생이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면접을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캠퍼스 리크루팅보다는 워너비 패셔니스타로 지원하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워너비 패셔니스타는 지원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생 분들이 계시면 워너비 패셔니스타보다는 캠퍼스 리크루팅이 조금은 아마 경쟁률이 조금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캠퍼스 리크루팅도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캠퍼스 리퀘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캠퍼스 리퀘스트는 학교에 있는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 형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캠퍼스 리크루팅의 대상 학교가 아니라 이 그 캠퍼스 리퀘스트 대상 학교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 저희 대상 학교의 학생분들은 캠퍼스 리크루팅 대신 캠퍼스 리퀘스트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 리퀘스트를 누르시면 자, 해당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 인원을 선발하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뜰 거고요. 혹여나 내가 갔는데 이미 추천 선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워너비 패셔니스타로 지원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래 했네요. 좀 말을 천천히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빠른데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어찌됐든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예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마이크를 갖다가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면접이나 이럴 때 있어서 네네. 조금 더 MD 자체 역량에 관련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을 어필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는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단 그 부분을 고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조건 EMD만 할 거야. 사실 회사라는 게 두루두루 다 경험해서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회사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스페셜리스트만 되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자가 됐을 때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뽑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제가 학교가 부산대학교라서 네네.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면은 제가 부산까지 가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네. 힐링하시는 겸 강원대교관을 보시고 회도 한 사라 드시고 네, 간만에 고향에 왔네. 그러면서 조금 저희가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을 해요. 워너비 패셔니스타라는 전형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캠퍼스 리크루팅은 그 학교 학생들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출신이시면 부산대학교에서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캠퍼스 리크루팅 지원하다 보면은 그 200자 이내로 써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그 대외 활동, 뭐 학교 내 활동 이렇게 200자 쓰기
네. 제가 했던 경험들을 그냥 딱 나열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한 경험만 이렇게 좀 더 그거는 본인이 면접에서 어떤 걸 어필하고 싶은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 경험이 내가 나를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었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면접관이 보는 화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그 쓰신 거를 보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라고 하면 나열식으로 적으셔도 되는 거고 한 경험에서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했어 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적으셔도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상관없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캠퍼스 리크루팅 할 때 그 면접에서 면접 전형이 오로지 그 약소량 자소서에 기반한 그 질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약식 지원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의 질문의 거의 유형 자체가 유통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요.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접목이 될 건가 그런 질문 위주로 드리는 편이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대다로 질문. 네, 보통 저희가 면접관 한 명에 이제 피면접자가 4명 정도, 4대1 정도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 달라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3대1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 1분 자기소개도 시나요? 요즘의 추세는 저희가 자기소개를 잘 안 시키는 추세예요. 질문하기에도 바빠서, 다른 질문하기에도 바빠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담당자 때그 근무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전북 순환 근무하는지 네, 일단 여러분들이 신입사 인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인턴 때는 여러분들이 희망 점포를 한 3개 정도 적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나 여러분들의 연고지를 고려해가지고 인턴을 하게 해드리고요. 그 지역에서 인턴을 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에 들어오시면 또 교육을 받잖아요. 신입사원 교육. 그 교육기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포 3개와 원하는 직무 3개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의 티어와 맞춰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지방점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개 점포에서 최대 저희 요즘에는 한 3년 정도 되면 다른 점포로 이동을 해요. 네. 지방을 갔으면 또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서울에 있다가 또 지방을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주기가 그럼 3년으로 3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이내가 될 수도 있고 1년 만에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이제 회사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준을 삼는 거는 한 개 점포에서 3년 정도라고 기준을 잡고 있어요. 네. 채용 설명회를 하는 학교 중에 한 군데를 기록을 했는데 그 학교별로 지원 일정이 다 다른지. 지원 일정은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배정을 해놓긴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3월 중순 이후, 3월 말 정도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기간과 실제 캠퍼스 리크루팅 날짜까지 다 저희가 공지를 해놓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 본인 학교를 보신 다음에 그 날짜에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각 전형별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적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블라인드 인터뷰 때문에 누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팀장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지원서에 대한 부분은 임원 면접 때만 저희가 오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턴 실습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반영됩니다. 임원. 그거 외에는 다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워너비 패셔니스타 전형에서 이제 이게 따로 양식이 없는 네. PPT를 제출하는 것인데 네. 보통 분량은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네. 저만의 스토리를만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 동기나 뭐 입사 후 포부 정도 그런 것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거는 정말 본인의 선택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질문은 하나잖아요.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역량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스펙의 나열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오면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 나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우러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체적인 분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장 내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너무 적으면 뭔가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장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현대백화점이 연고가 없는 지점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그 정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네, 사택이 저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사택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방에 발령을 가시면 누군가는 또 그 지방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점마다 부동산에 대한 풀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일대의 어떤 시세나 그런 부분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면은 뭐 기존에 쓰던 사람 바로 이어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현대백화점이 요즘 뭐 아울렛 점포를 개점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올해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네. 이렇게 궁금합니다. 백화점이요. 네, 백화점. 네. 올해는 지금 출점 계획이 없죠. 저희가 아마 언론지상에도 나왔어요. 유통 3사가 다 출점 계획이 없다라고 나왔고 저희가 이제 남양주에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짓잖아요. 그리고 동탄 쪽에 또 시티 아울렛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파크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대전에도 아울렛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한 개 점이 뭔가 만들어지려면 저희가 올해 뚝딱 해가지고 올해 이 점포를 바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 점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땅도 매입해야 되고 공사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백화점이나 어떤 외식 업계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그런 분들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저희 회사가 잘 커나갈 수 있는 지금 기반을 다지는 게 저희의 지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설명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별로 특정 계열사의 특정 직무를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런 상대평가로 이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절대적인 평가로 그 인원수 제한 없이 선발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학교당 T1은 똑같습니다. 모든 학교가 캠퍼스 리크루팅은 똑같은데 이런 경우는 생겨요. 백화점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혹은 홈쇼핑 지원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럼 홈쇼핑을 조금 더 그 T1에서 많이 뽑을 수 있고 백화점을 적게 뽑을 수 있고요. 혹은 그린푸드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많으면 그린푸드를 좀 더 뽑을 수도 있고 T1은 정해 있으나 그 안에서의 각각 회사의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그거를 갖다가 조금 융통성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네. 한 가지는 기조학자가 캠퍼스 리크루팅에 지원도 되는지랑 언어 듣기자로 지원할 경우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집기인지 아니면 면접으로 시험을 보는지 난이도는 대충 어떤 정도로 물어보시는지. 일단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그 해당 언어를 하시는 분이 와서 외국인이 와서 테스트를 직접 해야 합니다. 네. 어차피 저희 뭐 토익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플루언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조학자가 기조업자는 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한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후배를 받으신다면 네.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입사원들 이제 면접관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지 말고 유통업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공채가 뜨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수의 인원을 뽑는데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거든요. 다른 회사도 좋지만 나는 현대백화점 혹은 현대홈쇼핑 그런 회사에 좀 들어와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가 좀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은 역량을 어필하는 것보다 한 가지 역량이라도 백화점이나 어떤 직무나 회사에 좀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스펙들 같은 거 얘기할 때 나는 이런 역량도 갖고 있고 저런 역량도 갖고 있고 쫙 나열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 역량이라도 우리 회사에서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리크스트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네. 추천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1차 면접까지는 무조건 가게 되나요? 네,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등록이 되시면 그러면 지원서 접수부터는 다 똑같아요.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 리퀘스트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 원월 패셔니스타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 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지원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1차는 인적성, 그 다음에 1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심사를 거쳐서 합격을 해야지 면접을 그쵸. 본다는 말씀.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의 취업지원센터한테 좋은 학생들 좀 선발해서 저희 쪽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드리는 거고 거기서 추천받은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혹시 기존 지원 이력이 페널티로 작용하세요? 아니요. 사실 저희 쪽에 뜨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어느 단계에서 탈락을 했는지는 뜨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팀장 면접, 1차 면접 있죠. 1차 면접까지 떨어진 사람들은 재지원이 계속 가능해요. 단 인턴 실습을 하고 임원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재지원이 좀 불가해요. 인턴이라는 건 이미 현업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 면접 때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지원이 안 되는데 팀장 면접 전에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네. 백화점 영업관리 성비를 알고 싶습니다. 영업관리 성비요? 네, 남녀 비율. 보통 요즘 영업관리 담당들은 거의 대부분 5대5예요. 네. 한 층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정말. 네,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이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점 영업관리는 브랜드 입점부터 시작해서 재고 관리랑 협력사원 관리까지 모두 다 하는 건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영업관리 쪽은 아무래도 매출 관리와 그 다음에 협력사원 관리가 제일 큰 역할을 차지하고요. 어떤 브랜드 입점이나 그런 것들은 본사에 면세점 본사에 MD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유치해갖고 오는 거고 실제 조금 더 백화점보다는 영업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매입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사원분들이 이제 외국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드릴 게 현대 홈쇼핑에서 네. 해외 사업으로 진출하신다고 했는데 예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조인트 벤처라는 게 저희가 단독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 그 홈쇼핑 사업이라는 건 거기에서의 벤더사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그쪽에 있는 법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MD의 역할도 필요하고 PD의 역할도 필요하고 마케팅에 대한 역할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합작 법인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파는 거에 대한 물건을 소싱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짜는 부분, 그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외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그쪽에 전해준다라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이제 직접 그걸 하는 거죠. 그쵸?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 영업사원으로서 제가 한 층을 담당해서 이제 매출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승진을 하거나 더 크게 된다면은 네. 어떤 일을 이제 그 영업사원들을 더 관리하는 위에 상리 계급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말씀하신 거죠?
한 개 층에 이제 크게 두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리가 있고, 그 다음 뭐 사원 한 명이 있고, 그 층을 총괄하는 사람이 과장 이상,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개 층을 모아서 의류 패션 팀장님이 계시고요. 그게 이제 부장님들 계시고요. 점 전체를 아우르는 점장님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사에 관심이 있는지. 오, 왜 이렇게 인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계속 그 그룹 소개하실 때 네. 인사 부분은 같으니까 넘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용해요. 그러면 인사 노무 관련된 역량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유통에 관한 관심을 더 어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인사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면 저희는 경력직 뽑으면 돼요. 그죠? 네. 그 해당 역량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 근데 인사에 만약에 신입사원을 배치한다면 왜 배치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사에 신입사원을 배치한다는 건 얘가 인사 쪽으로 해서 좀 더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역량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커요. 네. 인사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어필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인사 방향은 이러하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나 현대홈쇼핑 그 회사에서 인사는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아까 직무가 식자재 유통급식 외식 쪽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근데 그 근무지는 서울 쪽이 안 적혀 서울에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린푸드 본사는 용인에 있고요. 각 영업 사업소별로 권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남 사업소, 호남 사업소, 경기 쪽은 본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 백화점이 있는 곳에 또 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다 점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연고지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혹시 그 영양사 직무 다른 거고 네, 이거랑 영양사는 또 별도로 그린푸드에서 별도 채용을 해요. 또 그린푸드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린푸드 영업 관리가 식재 영업도 있고 급식도 있고 그리고 외식 브랜드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외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매그놀리아나 이런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직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브랜드 관리니까 약간 슈퍼바이저 같은 직무라고 생각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게. 네, 먼저 궁금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현대백화점에도 식품 영업 관리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 두 개의 구분이 궁금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슈퍼랑 그 바깥 분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슈퍼 말고는 바깥 분야라고 하시면은 델리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외식 브랜드들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만약에 뭐 디저트를. 네, 맞아요. 푸드들의 브랜드를 네네. 거기에 무엇을 넣고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그놀리아 같은 그런 브랜드를 좀 몇 개를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네, 똑같아요. 네. 솔직히 영업관리 쪽은 백화점에서 식품 영업관리 하는 것과 그린푸드에서 식품 영업관리 하는 부분은 회사가 좀 나눠져 있을 뿐이지 거의 영업관리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것도 고역이실 텐데 많은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시작되니까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